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진행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보문상가 매각과 관련한 후속보도, 그리고 내일 시민감사관들 워크숍 하는 데 대한 경주포커스의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브리핑 가능하면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문상가 매각과 관련해서 오늘 경북문화관광공사 노조에서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보문상가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 경북문화관광공사 노조가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아시다시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상가 매각을 입찰 공고를 냈고 9월달에 10월달에 주식회사 모다이 노칩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137억 7천만 원에 지난 28일 날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주식회사 모다이 노칩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잔대금만 치면 이 소유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주식회사 모다이 노칩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경북문화관광공사 노조 보문상가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를 합니다. 보문상가 부지가 노조 주장에 따르면 보문단지의 요지에 위치해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됐고 설름화되고 있었다. 이건 다 아는 사실. 그래서 시급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라면서 80년대 소규모 기념품 매장 위주의 이 보문상가는 비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이 활용 방안의 극대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이 상가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또 이 보문 야외 공연장 및 보문탑에 대해서는 보존 가치가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야외 공연장은 국악 공연을 위한 장소로 사용이 되다가 시설 노후화 및 장소 협소, 또 활용도가 떨어져서 현재에는 보문단지의 공연은 수상 공연장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야외 공연장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고요. 또 보문탑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을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건축 양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역사적 상징성이 미미하다. 현재는 또 창고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보문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신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서 보문관광단지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서 이 보문단지 활성화를 깨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문탑은 1979년 4월 달에 이 보문단지 준공을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노조의 지금 보존 가치가 크지 않다, 상징성이 없다,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은 회사 측이 지난달 21일 날 보도자료까지 물론 다른 보도자료에서 이 언급을 하는데요. 원형 보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과는 노조 입장은 또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문탑은 향후 공사 설계심의위원회 및 경주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사업 매수자와 보존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노조 입장은 좀 다르죠. 전학연 경주시장도 그 점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보문관광단지의 상징성, 역사성, 공공성이 큰 공연장 보문탑, 한마디로 역사성, 공공성, 상징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그대로 보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보문공연장과 보문탑을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노조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입장. 그리고 노조는 지난달 21일 날 상가 매매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대구에 있는 D일간지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뭐 하느냐, 법적 대응을 해라, 노조 차원에서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도 오늘 동시에 밝혔습니다. 하여튼 회사 측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담합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문관광단지는 1979년에 개장해서 40년 동안 국내 관광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명실상부한 국내 관광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고 또 국내외 관광객 수용성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은 뭐 그 공사 노조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문탑 그리고 보문 야외 공연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경주 시민들의 정서도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은 그 노조 주장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야외 공연장은 저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보문탑은 사실은 건물로서 역사적 보존 가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일부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자객하면서 거기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하는 이런 흑백 사진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 보존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보문관광단지를 바라보는 경주 시민들의 복잡한 심정은 한 번쯤은 노조에서도 해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 경주 관광의 발전과 함께 보문관광단지가 어쨌든 경주 관광의 그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보문탑하고 야외 공연장을 보존하자,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복잡한 또 이 보문관광단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그 한 예 중에 하나는, 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이 보문관광단지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문관광단지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문호수잖아요. 이 보문호수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만든 댐이 덕동댐입니다. 덕동댐은 경주 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보문호의 일정한 그 수량을 유지를 하면서 경관도 유지를 하고, 그래야 관광지 경관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저 덕동댐 때문에 숨을 당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참 보문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을 때 거기로 수학여행 갔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덕동댐이 건설이 되면서 저는 수모를 당했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보문관광단지를 바라보는 경주 시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 점도 그 관광공사 노조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그러면서 보문탑과 야외 공연장의 어떤 논의도 이런 시민들의 복잡한 정서들이 어떤 정서적 공간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실게요. 동대봉산 억새가 지금 한참 장관이라고 합니다. 동대봉산이죠. 억새 군락지, 이게 한 148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요즘 평일 평균 한 2,000명, 주말에는 5,000명 넘는 등산객들, 탐방객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이 무장산 억새군락지는 선덕여왕 때, 드라마 선덕여왕, 또 영화 태극기 날리면, 전 두 개 다 태극기 날리면도 거기서 세탕어도 봤었는데, 그러면서 널리 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여튼 요즘 그 무장산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우리 경주 시민들도 조금 셔틀버스가 아마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건 제가 알아보질 않았습니다만, 그 보문에서 안국까지는 아마 셔틀버스도 주말에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나들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노후 슬레트 지분 갖고 계신 분, 주변에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슬레트가 1급 발암물질인 성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철거 사업을 경주시가 예산 지원도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그 슬레트 지분 철거하실 분들 11월 29일까지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예. 경주시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한 35억을 들여서 노후 슬레이트 1650동 철거했고 66동의 지붕을 개량하는 데 지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더 많은 뉴스는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포커스의 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음은 경주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주 이야기, 경주포커스의 눈 시간입니다. 준하경 시장 9월달에 그 시민 25명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시민감사관 위촉을 했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록 그 중에 한 2명 정도 그 범죄 경력이 과연 시민감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이런 그 논란에 불을 붙이는 기사가 나왔고, 또 경주시 의회에서는 한영태 시의원의 5분 발언으로 사실상 퇴출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민감사관
내일 처음으로 위촉한 지 처음으로 내일 그 워크숍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워크숍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경력 시민감사관, 그 중에서도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로 그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 한 시민감사관의 거치 때문에 내일 그 워크숍이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당초에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청에서 오후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걸로, 물론 그 중에 점심도 식사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 시간도 좀 더 늘어졌고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장소도 경주시장 관사를 개조한 그 국제문화교류관에서 내일 한다고 하네요. 이 국제문화교류관이 사실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일단 자체를 합니다. 그 내일 그 이 워크숍에서는 언론 또 시의회 일부 의원이 문제를 삼았던 그 해당 시민감사관의 해명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하경 시장도 지난번에 경주포커스 기자에게 일단은 소명 기회를 주고 다른 동료 감사관이 그 해명에 수긍을 하면 같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의 임명권자는, 임명하고 면하게 하는 그 권자는 시장인데, 그걸 동료 감사관들이, 시민감사관들이 그것도 결정을 한다? 이걸 뭐 다수결로 합니까? 만장일치로 할 겁니까? 또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한 표라도 더 나와서 시민감사관을 해촉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시장님은 무조건 해촉할 겁니까? 이런 건 참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뭐 다수결로 할 것인지 만장일치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일 소명 기회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계속 시민감사관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것 아닐까, 통과 의뢰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분을 전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그분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뭐 그분이 요즘 뭐 특정 어떤 정치적인 논리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 감정이 있을 리가 없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전하기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아마 그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를 범한 시기가 1992년인가 그렇고 하니까 근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감사관의 거치를 동료 시민감사관들이 결정한다?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장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행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죠. 사실은 위촉 과정에서 몰랐을 리도 없고요. 그걸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걸 다시 그 동료 시민감사관들이 결정한다? 이건 그래서 내일 솔직히 저는 취재를 볼 별 의미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봅니다. 같은 감사관으로서 같은 시민들끼리 누가 누구를 어떻게 뭐 거기서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위촉장 받았는데요. 그래서 좀 행정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답답한 생각, 그리고 이런 시민감사관들의 명단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운 이 현실, 이거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민감사관 명단, 경력, 연락처, 전화번호 이렇게 다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시민감사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암행의사도 아닌데요. 경주시 행정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시민감사관 여기에서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점, 오늘 경주포커스의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11월 15일까지 저희 경주포커스 시민편집위원 모십니다. 시민감사관은 이렇게 경쟁률이 셌는지 안 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주 시민편집위원은 별로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경주포커스를 지향하면서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 이제 11월 15일까지니까요.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동안에 무슨 마이크도 써보고 뭐 이렇게 멀리 있는 마이크도 써보고 하다가 드디어 유선 마이크로 이제 좀 더 정폭된 마이크로 오늘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은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경주포커스의 노력이다 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11월 6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